지난 새벽 부산엔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호우경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오늘 오후까지 약한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고 비가 잠시 그친 곳도 많습니다. 단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며 여전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제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낮부터 서해안 지역에 비가 그치겠고요. 부산은 오늘 오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와 해운대구는 75mm, 영도구는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로 인해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3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들도 어제에 비해 기온이 떨어져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양산의 한낮 기온 25도, 울산이 22도, 창원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동래구 온천동의 온천천에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물 근처에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고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수 작업 2건, 간판 안전조치 1건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장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2명이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을 당한 인부들, 원청업체도 하청업체 소속도 아닌 일용직 노동자였는데요. 부실한 관리 감독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남성들을 승강기 통로에서 구조합니다. 구조된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기장군 일광면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 1층에서 승강기 통로 청소를 하다 나무로 된 작업 발판이 부서지면서 10m 아래 지하 2층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쇠 파이프하고 그 판자하고 같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생각에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요. 두 분 다. 숨진 작업자 58살 박모 씨와 48살 김모 씨는 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작업자들이 작업했을 당시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 우려가 있는 고위험 작업이었지만 사고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고리를 매일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보니까 현장에는 같이는 없었죠. 네네. 감독자가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추락 원인을 밝히고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던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어젯밤 3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육중한 하구뚝 수문이 천천히 열리자 바닷물이 서서히 강 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3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낙동강 하구뚝 10개 수문 가운데 1개가 40분 동안 열리면서 바닷물 50만 톤이 낙동강 하구뚝 상류로 유입된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은 환영의 집회를 열고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하구뚝이 없었을 때처럼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첩이나 장어, 연어가 사라진 것만 봐도 이 생태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농민들은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 지하수로 바닷물에 염분이 유입돼 벼, 밭작물 농사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염분 때문에 지표수를 쓰고 있는데 그 지표수마저도 지금 염분이 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맥도 지역에는 그 모세한 형사는 옆으로 다 퍼져 들어갈 거잖아요. 부산시는 그동안 염분 피해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번 하구뚝 개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과 내년 5월에도 추가로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유람선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람선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30여 명의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람선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해운대, 영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11개 선착장에서 17척의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척은 설령이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부산의 한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곳에선 승객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매일 4차례씩 바닷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유선 도선 사고는 모두 15건. 지난해 12월에는 태종대에 정박하려던 유람선이 계류장에 부딪혀 관광객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사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지만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현행법상 유람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안전장구 위치 확인이라든지 그 안전 매뉴얼 숙지 등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해경은 무엇보다 선장과 승선원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부산 산업열전 민성빈 기자입니다. 마이스의 뜻은 뭘까?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이스의 MIC에서 M은 기업 회의 등을 지칭하는 미팅에서 나온 말입니다. I, 인센티브 투어, 보상 관광을 뜻합니다. C는 컨벤션의 약자입니다. E는 이벤트 앤 엑시비션이고요. 전시와 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산은 국제협회연합이 발표한 세계 7위 컨벤션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수도가 아닌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백스코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됐습니다. 부산은 전국 마이스 행사의 10%를 개최하고 있고 참가자 비중은 15%를 넘지만 사업체 수와 매출은 5%대에 불과합니다. 또 대부분이 종업원 5인 이하, 매출 1억 이상 5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들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또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업체가 아니라 어떤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또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종합전시장 설립이 결정된 건 1993년. 당초 푸엑스코였던 이름은 백스코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 수영비행장 이전 합산과 IMF 사태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완공됐고 한일 월드컵 조추첨 행사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19년 현재 백스코의 전경입니다. 이 건물은 4,000석 규모의 부산 최대 공연장 오디토리움이고요. 그 옆은 다양한 국제회의가 주로 열리는 컨벤션 홀입니다. 대규모 전시가 계속 열리는 이 제1전시장이 핵심 시설이고요. 2012년 확충된 제2전시장까지
모두 46,000제곱미터의 전시시설로 국내에서는 일산 킨텍스 다음으로 크고 서울 코엑스보다도 더 큽니다. 두 개의 전시장은 이 공중보행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곳은 백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연결하는 길이 90m의 보행 통로입니다. 이 보행 통로 역시 이렇게 다양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전시장을 건축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9월 달에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목표는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완공을 시키는 걸로 한 2만 더. 부산의 마이스 행사 기획업체 루덴스. 2009년 창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며 지난해 30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종업원 20명, 국제행사 분야의 강점을 살려 올해 50억 매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익스비션에서도 저희가 다채로운 국가들의 정상들도 많이 모셨고 그리고 귀빈들도 많이 모셨고. 부산시도 202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마이스 업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공과 철도 등 다양한 산업전 개최로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촉매제 역할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검증단의 실사를 이유로 우암 클러스터 도성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예정된 국제박람회 기구 현장 실사 때 우암보드에 산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암보드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국비를 반납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시는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올해 초 발표했던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유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3세 미만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을 잠정 연기하고 오는 8월 이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이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 잇따라 집안 침하가 발생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하안전법은 전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시내 지하층이 있는 건물 508동 가운데 건축 전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은 37개 동에 불과한 데다 지하안전관리 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허술한 법망 때문에 각종 꼼수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부산 앞바다에서 해양 사고 발생 시 민간 구조자까지 총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구 의회 최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대구 순환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부산 앞바다 해양 사고의 초동 대처를 도울 민간 참여자는 현재 턱없이 부족하지만 민간 어선, 요트, 고무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20톤 미만 수상 레저기구와 같은 비상 투입 가용 자원은 많은 편이라고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철도 부지 이전을 위한 실무 협약이 예정된 가운데 주변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간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자성대부두와 철도시설 일대를 통째로 재개발하는 방안인데 최근 부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성대부두는 오는 2022년 이후 신간만이나 우암부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부산진역 주변 철도 시설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코렐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달 말 세부 실무 협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약정을 6월 말까지 합의해서 체결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부지 개발과 함께 주변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주 고가도로 등 주변 고가로는 전면 철거하고 충장대로는 지하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단계 부지와 원도심을 지하 차도로 연결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원도심과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트램이 지나가는 시베이 파크선과 우암선을 조기 착공해 순환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당국은 북항 일대를 상징하는 새 이름과 개발 정체성 등을 다음 달까지 공모해 북항을 세계적 해양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지가 많은 경북 지역에 최근 소방서 신설이 활발합니다. 3년 이내엔 경북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안전센터에 비해 인력과 장비, 기능이 대폭 보강될 전망입니다. 안동 MBC 최보규 기자입니다. 예천 119 안전센터 옆 공터에 3층짜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준공하는 예천 소방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문경 소방서에 속한 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예천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예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방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년 전부터 소방서 신설이 추진됐습니다. 새롭게 소방서가 생기는 지역은 도내 시군 6곳. 봉화와 청송은 2년 뒤 소방서가 들어서고 울릉과 군위, 영양은 2022년까지 신설됩니다. 3년 이내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생기는데 먼저 인력과 장비가 대폭 보강됩니다. 지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지금보다 1.5배가량 늘고 특수 차량과 장비도 배치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과 소방 교육까지 하게 됩니다. 소방서 등급 기준에 맞춰가지고 화재 진압 장비도 하고 인력도 보강하게 됩니다. 특별조사와 같은 소방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은 경북에 새롭게 들어서는 소방서가 제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한 주간 부산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용호동 할매 팥빙수네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팥빙수 요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팥빙수가 있겠지만 정통의 원조 팥빙수를 요즘은 좀 오히려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 할매 빙수 참 잘 만드시네.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인 데와 같이 할매 팥빙수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옛날 팥빙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여기가 진짜 맛집이다. 학교 때 걸어서 많이 다녔는데 팥이 진짜고 인공말 안 나고 개꿀맛 같이 맛을 설명한 분도 계셨고요. 또 만나는 팥빙수 남포도 끝자락 은행 옆 골목에도 있던데요라며 옛날 팥빙수 맛집을 소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정말 다양한 빙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옛날 팥빙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억을 함께 먹는 맛이라고나 네, 할까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구포 게시장 폐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뜨거운 감자였던 구포 게시장인데요. 부산시 북구청과 구포 게시장 상인회 간의 잠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7월 10일 이전에 폐업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됐던 사안이죠. 그런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환영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애처로워서 눈 감고 지나갔었는데 다행이다. 네. 이제는 냄새 안 나겠지 무서운 소리도.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었다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구포 게시장 폐업을 반기는 누리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혹시 반대 의견도 있었을까요? 네, 반대 의견도 적잖이 계셨는데요. 보신탕은 안 먹지만 먹는 사람들은 어쩌지? 돼지 소닭은 먹고 개는 귀여워서 안 되고 같은 의견도 계셨고 남은 개들은 어디로 가나요처럼 구포 게시장 폐업 후에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도 계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폐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인분들의 분명한 피해가 있긴 있겠죠. 네네. 앞으로 이 폐업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화명동 산성터널이네요.
그런데 이 산성터널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터널 벽면에 물이 새가지고 도로에 물이 흥건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다행히 터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소방용 배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일단 터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참 다행인데 그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터널을 많이 이용하신 누리꾼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주로 바로 오늘도 이 터널을 이용했는데 정말 소름 돋는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네, 터널 안에서의 사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붕괴를 다뤘던 영화 터널이 생각난다는 누리꾼도 많이 계셨고요. 또 제가 최근에 부산에 이런 유료 도로나 다리 터널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곳을 통행료로 1,500원씩이나 받나 이런 댓글도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소방호스에서 물이 샌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안전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안전 문제 언급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승용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른과 아이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승용차 2대와 잇따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냉동창고에서 무단으로 수산물 수억 원어치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사상구 괴법동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에서 출고 내역도 기록하지 않고 모두 713차례에 걸쳐 냉동 아기 등 수산물 1억 6천만 원 상당을 훔친 뒤 다른 업체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수업이 없는 휴일에 몰래 고등학교에 들어가 고가의 슬리퍼 수십 켤레를 훔친 혐의로 2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신발장에 진열된 4만 5천 원 상당의 슬리퍼를 훔치는 등 모두 22켤레, 7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져간 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합성수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2층 우레탄 발포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잇따른 폭투와 수비 실책으로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선 5회 초 수비 실책으로 득점 기회를 내줬고 3회엔 상대에게 폭투를 내주며 무사 2, 3루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수비 기본기에 허점을 보이며 결국 3대4로 졌습니다. 롯데는 이달 패배로 9위 KT 한 경기 반 차이 뒤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가 오늘 열립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했던 손흥민도 지난 4일 소집훈련에 합류해 오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 축구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오늘 구덕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입장권은 지난달 24일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온라인 판매분 5만여 장이 매진됐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660억 원, 임직원 수 140명 규모의 르노 삼성차 협력업체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노사 분규로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회사 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으로 생산을 이어나가면서
노조와 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은행이 항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청소 전용 차량 운영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최근 부산항만공사 등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항만 미세먼지 전용 차량 4대 리스 비용 10억 원을 7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와 함께 부산항 전역에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번 차량 도입으로 연간 미세먼지 55톤의 제거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1회 글로벌 경제인 넥스트 포럼이 최근 부산에서 창립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기업인들에게 최신의 산업 정보를 제공해 기업 혁신을 이끌 포럼을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인 넥스트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연간 4차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1조 1,031억 원으로 지난 4월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에서는 STX 중공업과 무학 등의 주가 하락폭이 컸고 코스닥은 조광 ILI와 유니테크노 등이 하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울경 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거래량은 10억 9,045만 주, 거래 대금은 6조 2,432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19% 감소했습니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고 비가 잠시 그친 곳도 많습니다. 단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며 여전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제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낮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부산은 오늘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와 해운대구는 75mm, 영도구는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시 맑아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